저희 아버지도 꿈이 연예인이셨대요. 그래? 네, 꿈이 연예인이어서 방송국에 일하면은 되겠거니 해서 했다가 안 된 케이스. 저는 된 케이스. 많은 무대를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실수했다 하면은 일단 호비 형 한번 쓱 봐요. 너는 뭐였지? 전 특임대에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걸 무술을 배웠어? 네, 주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 이렇게 가다가 하면 어떻게? 놀라죠. 안녕하십니까? 요정스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메시지가 막 길게 왔어요. 형, 안녕하십니까? 제가 통해서 전화번호를 얻었고 먼저 촬영 전에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얼굴을 봤습니다. 보고 제가 이번 주 피부과를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1위로 선정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주인공 오늘 BTS의 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너무 매력이 많은 친구라서 그리고 오늘은 눈 한쪽 5분씩 클로즈업 근접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 이목구비를 정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줄을 제가 너무 이 친구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한번 만나고 왔는데요. 오늘 그 위에 얽힌 이야기, BTS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침 광고가 있어요. 광고는 코카콜라에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광고 모델인 거지. 위 씨가 코크 러버 위 라는 프레이즈로 함께 하고 있는데 위 씨가 코카콜라 러버이시잖아요. 저는 코카콜라 싫어하는 저도 코카콜라 좋아합니다. 그렇게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코카콜라의 그 강렬하고 짜릿한 그 맛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좀 저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바로 알배추 연어 스프. 얼마나 맛있겠어. 우리는 지금 한겨울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이 약간 쌀쌀하고 그럴 때 먹기 너무 좋은 연어 알배추 스프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지 카레를 카레 같지가 않고 푸딩 같기도 하고 정말 너무 맛있었는데 그걸 제가 오늘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좀 그건 오랜 시간 좀 끓여야 돼서 제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보고 이래야 내가 반바지로 좀 갈아입겠습니다. 짠! 아니구나. 갈아입구나. 짠! 짠! 이렇게 하면 왔다. 앉아야지. 안녕. 안녕하십니까. 너 뭐 이렇게 들고 와서? 누렁이. 누렁이가 뭐야? 형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네. 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저희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라고 해가지고. 여전히 멋있구나. 아닙니다. 들어와. 네. 아니요, 제가 듣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너 강아지 괜찮니? 전 너무 좋아하죠. 들어가. 네, 왼쪽.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른쪽으로 들어가. 네. 이게 뭐야? 이게 김치야? 네, 이거는 와, 대박. 저희 거창의 외할머니 대박. 김장김치. 대박. 저희가 손이 커가지고 저희 집안이 좀 손이 커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있어. 누렁이 처음 본다 너. 이름 뭐야? 누렁아. 그리고 이거는 거창에서 왔어? 아니요, 이거는 거제에서 왔는데 저희 거제 이모가 그 간장게장 좀. 야, 최고다. 야, 최고다. 이걸 두 통이나? 네, 저희 집에 손이 좀 커가지고 이거 간장 좀 묻어서 와서. 괜찮아. 안 돼요. 와, 대박.
혜림이가 널 너무 좋아한다. 이런 게 너무 오랜만이라. 아 그래? 너 떨려? 네, 저는 좀 떨리죠. 아니죠. 그래 나는 뭐 여기서 네. 맨날 여기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귀여워. 밑에 앉았어. 너 너무 오랜만이구나. 네, 잘 지냈어요? 뭘 잘 지내 저번 주에 만났는데. 이거는 그 컵 코스터. 야 너무 좋아. 제가 진짜 야 이 색이 여기 딱 맞는다. 좋아하실 컬러. 야 너무 예뻐. 저번에 그린 좋아하신다고 오. 하셨어가지고 저희 집에 그 포스터가 있는데 너무 좀 예뻐. 들고 와봤습니다. 야 너무 예뻐. 그리고 이거는 그 종이 향수. 종이 향수 이거 태우는 거지? 이탈리아에서. 가져왔어? 아니요, 쿠폰. 네. 제가 좋아하는 향인데 아 그래? 집안에 뭐 음식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이게 발향이 진짜 좋거든요. 완전 땡큐. 이거 완전 취향 저격인데? 그냥 집안에 있는 거 몇 개 가져왔어요. 드릴 게 없어요. 아 이거 이렇게 이건 가져온가 봐. 어제 퀸시 존스 이거 CD 듣다가 좋아갖고 들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죄송해요. 이거 CD 알이 없지 않아? 네, 아니 이거 제가 어제 듣다가 좋아서 들고 왔는데 CD 플레이어 안에 있나 봐요. 이게 원래 CD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공 CD야. 이게 제가 듣다가 좋아서 들고 왔는데 나중에 제가 이거 알맹이 들고 오겠습니다. 그래. 야 태영이가 이런 매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잠깐만. 요거 먼저. 요거는 네, 관자랑 전복. 전복이랑 브로콜리 사왔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건 사온 거 내가 안 좋아하죠. 했어. 좋아하니? 네, 사온 거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해산물 상황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야 그때 잘 본 거 같아. 그때요? 네. 그래서 되게 네. 이거 왜 줘? 참. 네. 나 얘 이렇게 보니까 자꾸 놀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좀 놀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다녀와서 어찌됐든 혼자 나오는 거 처음인 거잖아. 네, 맞습니다. 진짜 너무 처음이에요. 이제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 거지. 지금 사실 뭐 이제 3월 20일에 앨범이 그 나오니까요. 부근에 이게 나가는 건데 우리는 네. 지금 2월 달이 아직 안 됐어. 1월 달에 찍고 있으니까 약간 어때? 그래서 기분이? 그러니까 아직 2달 남았잖아요. 어. 근데 그게 시간이 아직 안 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래? 있어요. 네. 연습이 좀 지겨운 건 아니고? 지겹죠. 왜냐하면 저번 주에 만났는데도 스케줄이 되게 빡빡해서 왜 그렇게 바빠? 그랬더니 앨범 준비를 이미 지금 꽤 오래전서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 네, 뭐 작년 8월, 7월부터 하고 있었어요. 대박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때도 막 오랜만에 내니까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 기대에 음.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연습밖에 없는 거지. 연습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뮤직비디오 찍으러 가야 되고요. 한국에서 안 찍어? 포르투갈에서 찍습니다. 대박. 그래서 거기에서 배 하나 빌려서 그냥 거기서 너 다 말해도 돼? 근데 어차피 뭐 사고요. 배는. 그렇잖아요. 맞다. 네. 그거 나오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광화문에서 공연 있잖아. 네. 아리랑 그거 네. 허락 받았다며. 네. 그게 좀 예전에 이야기를 나눴었던 건데. 근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네, 그래도 한국의 그래도 대표적인 곳에서 무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보고 싶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볼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네. 그러니까 타이틀은 아리랑이라고 벌써 나왔잖아. 타이틀이 아니라 그 앨범 제목은 아리랑이고요. 앨범의 제목이 아리랑이지 사실 그 안에 있는 곡 셋리스트들은 다 달라요. 그래. 네. 아리랑 약간 변형돼서 나오는 노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했거든. 네. 되게 멋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저 빵이랑 요 좀- 빠떼도 되게 맛있거든. 빠떼도. 네. 너 내가 지금 너무 얘기를 시켜서 밥 먹으면 한꺼번에 한 2분 동안만 다 먹고 먹을래? 네. 그래. 저 좋습니다. 그래. 너무 맛있는데요? 요 오일에 이렇게 먹으니까 좋지. 네. 성함이 예? 해듬이. 헤드밀, 해듬. 헤듬, 해가 들다 할 때 해듬. 헤듬, 헤듬, 헤듬. 이제 없어. 다 먹었어. 들어가. 네 자리. 너는 왜 이래? 이제 처음 얘. 얘 아주 턱 괴고 있어. 제가 좀 강아지들이 좀 좋아하는 냄새를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뭐지? 강아지들이 좀 많이 따라. 네.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사람인데 나도. 태훈아, 너는 언제 딱 나 가수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야?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제가 사자 직업을 많이 해라 했을 때 저는 저만 가수가 되겠다고 그랬어. 했다가 가수는 저런 사람들이나 되는 거고 뭐 배우는 저런 사람들이나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저희 할머니가 알려주셨죠. 그 가족들은 늘 반대. 네. 음악하는 거 무조건 반대한대. 아니 태용이 봐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네. 그냥 한쪽 눈만 5분, 한쪽 눈만 5분, 코만 5분, 입만 5분 하자 그랬어. 네. 그냥 그 정도 나가도 될 정도의 아름다운 얼굴이잖아. 아닙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사람들은 많이 약간 이렇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네가 무슨 가수야 이런 얘기 많이 했고. 그 현수막에 응. 그 강동원 형님이 있었기도 하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가리키면서 저래. 저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야, 그건 좀 어렵긴 하다. 그래서 제가 납득했죠. 해버렸죠. 이게 거제에서 좀 놀라울 정도의 꿈이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제가 살았던 거는 거제는 부모님이 사셨었고요. 저는 이제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그때 거창. 네. 그래도 도시 될 뻔하다가 이제 안 된 곳인데. 너는 거기가 아쉬웠던 너의 거. 고향이구나. 고향은 대구인데 대구인데 제가 이사를 또 가가지고 가서. 거창에서 초중을 보내고 고등학교를 이제 상경해서 서울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네가 이렇게 이렇게 진짜 월드스타가 아닙니다. 그 사실 월드스타지. 네. 월드스타긴 하고 너 우리 집에 지금 훈장 받은 사람이 이거 처음이야. 너 훈장 받았잖아. 그치? 너무 좋죠. 근데 뭔가 이렇게 거창에서 이렇게 성공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되게 자랑스럽더라고 나는. 그래서 요즘에는 거창의 현수막에 제가 걸린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미래 애들은 이제 널 보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건 되게 대단한 일이잖아. 네, 저한테는 좀 근데 일단 꿈을 한번 접었죠. 할머니 보고 저렇게 저런 분이 되는 거구나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음악이 좋고 좀 무대 서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 설날이나 명절에 이제 기다리 춤 추고 용돈 받는 거에 약간 베테랑처럼 그렇게 좀 그런 걸 부끄러워하진 않았었으니까. 그래? 창피하고 그런 거?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태영이 추면은 뭐 5,000원 주지 하면은 바로 3분 정도는 그냥 추고. 꽤 길거든요. 요즘 숏폼인데. 그치. 네, 그때는 롱폼이었어가지고 3분 추고 용돈 받고. 그게 이제 나름의 제 행복이었죠. 남들이 이쁘다 박수 쳐주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색소폰은 몇 살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 이제 꿈을
한번 실천으로 옮기고 싶다.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아빠가 그러면은 악기 하나 정도는 배워라. 예술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야지 이제 좀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더라. 해서 제가 근데 그런 것도 보니까 드럼 뭐 한 20대 1, 기타 50대 1, 피아노 한 100대 1, 색소폰 3대 1 해서 색소폰으로 그때부터 어떻게 배우기 보면 좀 시작했어요. 전략적이었네. 네. 입신이 그렇게 전략적이어야 해. 네, 그래서 색소폰을 4년간 배웠죠.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서포트를 해주신 거네. 네네네, 맞아요. 후에 제가 크고 나서 들었던 건데 어. 저희 아버지도 꿈이 연예인이셨대요. 그래? 네. 그때 탤런트셨대요, 꿈이. 그래서 대구 MBC에서도 일하고 FD로 아빠가 그 꿈이 연예인이어서 방송국에 일하면은 되겠거니 해서 했다가 안 된 케이스. 저는 된 케이스. 아버지가 그래도 그걸 아시니까 좀 그쪽으로 좀 네, 서포트. 중학교 1학년 때 사실은 무슨 악기야 공부해 뭐 이럴 수 있거든.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버님이 좀 경험해 보셨고 또 아버지가 어느 정도 그 꿈을 위해서 이렇게 좀 움직여 보셔서 그런지 맞아요. 계속 움직여 주셨어요, 같이. 어른들이 되게 막거나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멀어지게 되지 사실. 그쵸. 그게 아무래도. 작지만 큰 일이거든. 근데 이제, 저희, 잠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되게 응원을 해주셨네. 그 레슨비도 비싸고 그럴 텐데. 일단 악기가 비쌌습니다. 그치. 악기 하나가 일단은 그래도 거진 100만 원 이상은 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워낙 귀한 악기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거를 좀 멋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야? 빅히트를 어떻게 아이돌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 그렇게 그냥 배웠지만 그거는 예고를 가려고 네, 했었던 건데. 그쵸. 일단은 떨어졌었고요. 예고를. 3대 1에 저보다 더 막강한 친구가 있었나 봐요.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다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춤학원을 다녀야겠다 해서 한 6개월 정도 고등학교 생활을 방과 후에 이제 계속 춤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에서 비공개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빅히트라는 오디션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근데 그때 제 실력은 형편이 없었거든요. 배운 지 얼마 뭐 됐었는데? 얼마 7개월? 근데 이게 사실 개다리춤 경력만 좀 있었지 사실 뭐 안무나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뭐 없었어가지고 근데 왜 춤이었어 그때? 왜 댄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사실 제가 궁극적으로 좋아하는 건 춤추는 걸 좋아하는 거라서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이제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한다 잘한다만 해주다 보니까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학원에서 춤 좀 춰봤는데 잘하는 사람이진 않더라고요. 네가 반만 줘. 제 거. 손? 안 줘. 오케이. 손을 안 준대. 그래서 시작을 빅히트 오디션이 있다고 들었어. 한 7개월쯤 됐을 때. 네, 그때 그냥 서울 사람들 보고 싶어가지고 좀 놀러 갔었다가 어떤 분위기가? 약간 네, 좀 새로운 좀 느낌이고. 워낙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 서울 사람들이 워낙 약간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성공한 사람들 좀 보고 싶다 해서 놀러 갔다가 오디션이 다 끝나고 그 빅히트 직원분께서 이 친구 혹시 봤냐고 저는 그냥 구경만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보게 됐죠. 대박이야. 여기 왔던 벌써 몇몇,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간 것도 있는데 친구 따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저는 보고 싶었죠. 저는 그냥 그런 어떤 분위기인지. 네. 근데 거기서 바로 캐스팅이 됐어.
올라와 이렇게 된 거야? 네, 오디션을 보고 그 회사에서 뭐 검토를 좀 심각하게 한 다음에 합격되셨습니다를 들었죠, 제가. 와서 뭐 했어? 사진 찍어가고 그런 거야? 아니요, 노래 불러보세요. 거기서 갑자기 네, 노래는 뭐 사실 제가 노래는 안 배웠었잖아. 네, 그쵸. 뭐 조부모님 밑에서 계속 CD를 들은 건 최석준의 꽃잎사랑, 나훈아 홍시 뭐 이런 것만. 네, 근데 이제 저도 나름 가요 좀 듣고 했다고 이제 거기 최신 가요를 좀 불렀죠. 근데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나 봐요. 그래서 왜냐 안 배워서 그래요. 2차는 이제 자신 있는 춤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주에 배웠던 안무를 했는데 그 전에 췄던 친구들이랑 너무 실력이 비교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썩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또 되냐 해서 랩도 한번 해보기도 했고 다 해야지. 비트박스도 한번 해보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색소폰 했어. 네 갖고 와서 했죠. 그랬더니 어떤 게 제일 좋았대? 나중에 한번 물어봤니?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봤어? 회사 사람들한테? 그냥 제가 좀 신기했나 봐요. 어떤 게? 뭘 못하는데 되게 잘하는 척 하니까. 표정은 그래도 나름 진심이었거든요. 아마 하니까 되게 못하는데 표정은 되게 베테랑이네. 이런 식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합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디선가 가수를 꿈꾸고 어디선가 음악을 꿈꾸고 영화를 꿈꾸고 하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아주 최고의 경지가 올라와 있지 않아도 그런 능력들을 보는 사람들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국 어디서든. 네. 그러니까 예전엔 그게 꼭 서울 와야 되고 이랬던 것들 있잖아. 네, 그쵸.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네. 나 깜짝이야. 나보고 내려오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그 서울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제 지방으로 많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안테나도 그 신인 발굴 팀이 따로 있고 네. 그 친구들이 전국을 다니더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서울이 아니어도 네. 그다음에 그게 아주 그렇지 않아도 내 꿈은 항상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네. 또 재밌었던 게 사실 그때 당시 하이브는 중소 직원이 9명? 그래. 네. 지금 안테나보다 작은 거야. 안테나는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엄청 대형 기획사 아닌가? 매출이 대형이 아니야. 아이고 강아지 얘 딴짓한다. 아이고 이뻐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빅히트에 이제 서울로 와. 그래서 왔어? 바로 올라왔니 너도? 네, 올라왔죠. 왔어? 그때 어떻게 됐어? 근데 이 얘기 몇 살이야? 그게 몇 살이야? 제가 17살 때입니다. 그때 올라와서 저랑 아빠랑 너무 신나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딱 내려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서 신사역까지 택시를 타자. 서울 택시 맛 좀 한번 보자 해서 택시를 탔다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터널 4개를 지나갔죠. 돈 거야? 네. 서울의 맛 제대로. 서울 맛 제대로 느꼈습니다. 딱 갔더니 그리고 이제 숙소 생활 시작했는데 숙소 생활을 들어갔을 때 그때 RM, 제이홉, 슈가, 정국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빠박이었거든요. 저희 학교 두발 규정이 빠박이었어가지고 반사한 채로 갔는데 제가 이런 입장이 좀 있었을 거예요. 로컬리즘, 네. 텃세. 네. 텃세가 있었구나. 아니 오히려 텃세가 없었어요. 오히려. 네, 저희 멤버들은 텃세가 진짜 없었고요. 근데 약간 나 혼자 느끼는 소외감 같은 거 있잖아. 호비도 약간 가서 제일 놀랐던 게 그런 거였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RM과 슈가는 이미 벌써 뭔가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 같다고 그랬었어. 그때.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이렇게 준비된 거는 난 춤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네. 근데 너는 그런 건 없었던 거야? 저는 사실 연습생 된 것만으로도 반성공한 거라. 일단 즐겼어. 왜냐면 서울 상경 했고 연습생 된 것만으로도 일단은 행복했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근데 그렇게 일찍 됐는데
데뷔조에서 네가 제일 마지막에 소개가 됐었어. 네, 맞아요. 10일 전에.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알았어? 좀 그때 약간 불안하지 않았어? 뭐 얘기해 주셨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채갈까봐 공개를 늦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왜냐면은 저희가 다 첫 회사거든요. 저도 첫 회사에서 데뷔를 한 케이스인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너한테는 말하고 데뷔한다라고 말하고 네. 공개만 그렇게 네, 늦게 한 이름까지는 거야. 지어주셨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그런 연습생을 거쳐서 데뷔를 하면 되게 이렇게 꿈꾸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꿈이 있잖아. 저는 사실, 너는 별로. 네, 저는 그냥 데뷔를 했으면 만족하고 살아요, 저는. 아, 얘가 딱 이런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딱 됐어. 근데 이제 제가 첫 방송 때 이제 저희 외할머니랑 친할머니한테 빨리 이거 6시에 빨리 틀어라. 이거 나 나온다. 7명의 남자들이고 소년들이고 정말 정신없이 춤추다가 정신없이 막 지나가잖아요. 뭘 봤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TV 출연한 거를 거의 안 믿으시더라고요. 외할머니랑 친할머니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거 좀 이해시키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고. 네, 너무 짧게 지나가고 너무 짧게 얘인가 이러니까 그러고 지나가고. 네. 얘인가 하면서 지나가고 막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나도 조금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못 봤다고 하니까 TV에서 거기에서 욕심이 좀 있었어요. 아, 정말 TV에 보이게 해야겠다 했을 때 이제 카메라가 이제 빨간불이 켜지면은 최대한 늦게 지금쯤이면 알아봤나? 2013년에 데뷔해서 2015 불타오르네 전까지가 데뷔 이후에 한 3년이 걸렸는데 사실은 좀 회사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막 그렇게 데뷔하자마자 큰 막 사람들이 막 지금 아미가 막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던 거잖아. 아예 아무렴요. 네. 왜 아미들이 너희 왜 첫방 끝나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그런 거 왜 뉴스에 나오고 이런 거 봤어? 저희 아마 첫 팬미팅이 30명? 25명? 저희 인원수보다는 많으니까 너무 행복했죠. 우리를 보러 이렇게 와지. 사실 너무 감동이었죠, 그때. 그리고 불타오르네까지 한 3년이 걸렸고. 그렇습니다. 불타오르네 다음이 이제 대박이었지. 뭐죠? 불타오르네 다음에 해외 진출,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리콘에 1위를 했었잖아 또. 그때 그 시기쯤. 아마 DNA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서부터에 되게 재밌었던 게 아미들의 활약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그 팬분들의 열정, 약간 열기로 저희들이 알려진 게 크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사실 저희들이 한 거에 대해서 변화는 없었어요. 저희들은 계속 하던 거 하고 하는데 이제 아미분들이 더 소문내 주시고 더 약간 이런저런 곳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게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전 세계를 뻗어나간 거 가장 시초가 니네잖아. 그런 거 기대하고 했던 건가? 아니요. 그냥 달려라 그때는 방탄. 네, 그때도 그렇고 사실 뭐라도 하나 다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방송은 사실 그때는 좀 관심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되게 화제성이 맞아.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시니까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네, 되고. 저희도 저희만의 그런 저의 매력을 어디에다가 방출은 하고 싶은데 그게 유튜브였던 것 같고. 그게 굉장했었니? 약간 좀 느껴질 때가 있어서 와 이거 되게 시작 잘했다. 저는 사실 그런 촬영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작품을 찍을 때. 네, 전 너무 행복했어요. 뭐 저는 그냥 제가 그냥 행복했었던 그걸 것 같아요. 먹으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놀고 잠시 쉬었다가 쉴게요 해도 전 놀았어요. 그냥. 계속. 네, 그게 너는 편했던 거지. 네, 전 그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고 방탄을 통한 아미를 다 알고 있잖아. 아미 이름을.
방탄보다 유명하죠, 아미가. 진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근데 굉장히 예의 있었다. 그들이 네. 약간 좀 무서운 팬클럽이 아니라 약간 거리를 둔 저희가 멤버들끼리 정말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 각 나라의 공항을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밟잖아요. 이미그레이션도 하고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아미분들이 각 나라에 저희가 투어할 때 각 나라에 다 퍼플 라인이라고 보라색깔 라인을 다 이렇게 씌워주면서 거기 이동하라고 몰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를 아미 분들끼리 규칙을 만드셨나 봐요. 대박이야. 그게 정말 많이 감동이었죠. 그 공항에 피해도 없게끔 해주시고 그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네,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저희 선배분들의 약간 그런 모범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저희도 닮고 싶어 했었고 팬들도 그걸 닮고 싶어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약간 내가 이름 짓기로는 노르웨이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연어 알배추가 들어갔고 스튜인가요? 입맛에 어떨지 모르겠어. 약간 스튜 형식이고 이게 약간 콜라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향은 완전 어디 나라였죠? 노르웨이? 노르웨이인데요. 그치? 네. 약간 그 느낌의 약간 그래서 크림 스튜 같은 건데 한번 먹어봐줘. 네. 코카콜라랑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했거든? 뭐 안 어울리는 게 없죠, 콜라는. 너는 언제서부터 코카콜라를 좋아했니? 저는 진짜 오래됐어요. 코카콜라만 한 지금 제가 32이니까 28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허락했었어 그때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네. 한번 먹고 먹어봐봐. 어때? 근데 이렇게 딱 어울리지? 코카콜라랑. 이야, 이런 건 요리하세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어. 이제부터. 되게 약간 노르웨이 할머니와 저희 거창 할머니의 김치 어우러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노르웨이와 거창의 네, 할머니랑 할머니의 만남. 그게 맛도 약간 그런 게 있어. 네. 비슷해. 구수하지. 네, 저희 할머니 김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우리가 카레가 있어 또. 아, 스지 카레라고. 예? 스지 스지. 소힘줄 카레. 탱탱하겠네요. 근데 내가 이번에 보다가 너 나온 좀 큰 시상식 무슨 그래미가 곡이죠? 니네가 그래미 2번 나갔었잖아. 공연. 네, 네. 코로나 때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네. 버터로 나갔을 때 아, 네. 너 이렇게 연기했잖아. 네. 올리비아랑. 그냥 친구야? 너는 그러면 올리비아랑 대사가 있었던 거야? 대사는 없었고요. 너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얘기하시면 돼요라고 해서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 네.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 한 컷 한 컷들이 다 한 명 한 명들이 너무 잘 보여서 물론 이제 뭐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네. 이미 뭐 몇 번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그런 어떤 연기와 그런 것들이 되게 어색해질 수 있는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졌거든. 아, 근데 저희 멤버들도 다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기 안에서 무대에서만큼은 그냥 그런 역할? 그냥 하나의 페르소나 만드는 거를 좋아하나 봐요. 저도 멤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되게 연출도 그렇고 그냥 몰입해서 한다는 거를 워낙 약간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좋아해서. 그게 너무 멋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옷 엮어서 한 춤은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안 찢어져? 안무 선생님이 좀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매듭이 된다라는 거를. 그리고 어떻게 탁 하니까 또 훅 풀어졌어. 그러게요. 이거는 사실 호비 형이 춤을 진짜 잘 춰요.
호비 형이 네, 그런 걸 호비 형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정말 그거는 기특하게 해줬을 텐데. 그거는요. 호바. 그거는요. 뭐 이렇게 하면 자켓에 뭐 그런 할 텐데 저는 그냥 그게 너무 멋있었고 멋있는 거 다음에 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바빴을 때잖아. 그쵸. 진짜 바빴을 텐데 어떻게 그 무대 한 무대를 위해서 안무도 다시 하고 그 모든 게 다 따로 연습을 다시 하는 거잖아. 네. 그런 건 다 어디서 해? 한국을 다시 와? 아니요. 그 연습실이 있어요. 해외에. 그래? 월드스타는 역시 다르구나. 시간이 안 되니까 해외에서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네. 연습을 하고 나가는 거였어. 네. 근데 그 연습실이 정말 신기한 거는 정말 저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옆 연습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좀 실감이 되죠. 저희 아티스트 연습실에 또 놀러 와서 저희들이 춤추는 것도 보고 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월드와이드의 세상이구나라는 것들이 좀 보였었어. 그때 보면서. 근데 대화를 할 때는 RM 형이 앞에서 얘기를 하고 저는 그냥 니네 다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되는 것처럼 확 밀어 RM을. 네, 이제는 저희가 안 밀어도 나와요. 네. 저희는 그러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없던 무대잖아. 그러니까 한국 가수나 아티스트가 가서 네. 그런 무대를 쓴다는 게 사실 없었던 일이니까 부담감은 없었어? 저는 이제 그냥 하던 거 하자. 그냥 뭐 중요하면은 좀 더 잘 놀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에 너무 네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는구나. 네. 그렇지 뭔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을 것 같기도 해. 더 재밌어요. 그러면 사실. 근데 그게 연습이 잘 돼야 그런 게 나오는 거잖아. 그쵸? 야, 연습은 진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연습 한 2달째 하고 있는데 전 지금 나가도 된다 생각해요. 왜 자꾸 근데 누가 안 된다는 거야? 호비? 아니요, 3월 20일 회사가 이제 앨범이 나가니까 그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누가 연습할 때 제일 엄격하니? 호비 형. 정말 엄격해요. 그 형은. 어느 정도야? 저희가 이제 나이가 다 앞자리가 3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이 됐을 때 그 체력의 회복점이 생각보다 더디고. 왜 저래? 죄송합니다. 아직까진 팔팔하고 아직까진 힘든 게 뭔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제 20대 때 춤과 30대의 춤이 워낙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나 보구나. 네, 요즘에는. 그래서 다들 뭔가 있으면은 좀 처지고 쉽게 처지고 그런 게 있는데 호비 형은 이제 그때마다 형도 힘들 텐데 일어나서 딱 일단 분위기부터 잡죠. 하자. 그럼 저희는 그냥 해요. 이 멤버들 간의 이 얘기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는 이 태도가 나는 그 춤이나 이런 거에도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 많이 티나죠. 왜냐면은 저희가 안무를 하면은 현장에서 안무를 틀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많은 무대를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실수했다 하면은 저희는 그냥 머쓱 이래야 될 텐데 일단 호비 형 한번 쓱 봐요. 그런 거 완벽을 기하는구나, 호비는. 호비 형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희들이 항상 어렸을 때 안무나 춤에서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그래도 퍼포먼스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틀리면은 멤버들 각자 다 한 번씩 봐요, 이렇게. 호비 형. 멋져. 그게 어떻게 너희들을 다 잡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그쵸. 그럼 퍼포먼스 할 때만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그 자신을 연습으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야구들이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 큰 시상식을 가던 어떤 퍼포먼스를 하던 그러니까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거겠지.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기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이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저희가 읽어낸 게 아니라 이제 아미분들이 여러 홍보해가지고 예, BTS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니면 뭐 그런 식의 홍보로 인해서 저희들이 알려진 거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뭔가 그냥 헛날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데 그리고 나서 2018년 그러니까 계속 마마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고 3년 연속이지. 맞지? 그거는 또 저희 멤버 중에 RM 형이라고 정말 빠삭하게 알아요. 그게 몇 년을 했고 횟수 뭐 이렇게 역사 네, 역사에 대해서는 RM이 다시 나와야 되겠네. 그러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 이제 너희 다 군대 가려고 했고 네, 군대 가고 너는 뭐였지? 너 저는 뭐라 그랬지? 너 전 특임대에 나왔습니다. 특임대가 뭐라 그랬지? SDT라고 S 들어가면 좀 무서운 거 아니니? 스페셜 듀리 팀인데 뭐 스페셜? 스페셜 듀리 팀이라고 내부 진압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근접전. 네, 근데 정말 그런 걸 무술을 배웠어? 네. 그 경호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면 가산점이 주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 이렇게 가다가 하면 어떻게? 놀라죠. 재밌었어? 군대 생활은 어떠니? 저는 이왕 가는 거 좀 뇌가 힘들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몸이 힘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멋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들어서 그래서 거기로 가서 많이 받았죠. 레펠 같은 것도 타고 너 근데 고소공포증 있다고 그러잖아. 이겨냈어요. 거기서. 와 대박이야. 군대에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완전히 근육을 다 만들었었잖아. 저는 그래도 제가 약속한 거는 좀 지키고 싶었던 거가 있어서 그냥 팬들한테 좀 더 건강해져서 나오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전역을 하고 이제 멤버들이랑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멤버들이 저를 딱 보더니 아 이제 은퇴하려고? 아 오케이 아 은퇴? 아 오케이 해서 제가 뺐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활동 20대를 막 그렇게 누가 이렇게 성공하라고 해도 좀 힘들 정도로 성공을 해서 그다음에 당당히 인정도 받았고 네. 그걸 20살 때 했어.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을 때 불안했니? 아니면 오히려 그 시간을 나 혼자 시간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야? 저는 그 시간이 있어야지 지금의 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좀 불안하기도 했어? 아니요. 오히려 그냥 그 시간은 불안한 거는 그냥 무대가 하고 싶은데 못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나 지금 너무 무대하고 싶은데 무대를 지금은 상황에서는 못 하네라는 게 있으니까. 왜냐면은 무대를 하고 이런 꿈을 꾸다가 눈 뜨면 어디 저기에 레슬링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땀 냄새 나는 친구들이 제 앞에서 김태형 병장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면은 정말 괴롭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냥 걔네들이랑 진짜 재밌게 많이 보낸 거 말고. 너무 칭찬이 많더라고. 누가요? 군대 때 어떤 아,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쓴 글도 보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줬어요. 잘했다 하면서. 물리치료사 옳다. 그거다, 그거. 그거라도 내 근황을 널리 알려라. 아까 뭐 잠깐 얘기했던 미국 지금 뭐 50군데가 넘고 막 이런 데인데 투어 일정만 1년 반이라고 그랬니? 1년 조금 넘어요.
1년 조금 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기대 많이 하잖아. 어떤 곡일까? 아, 네. 언제서부터 준비됐더니? 전역하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준비한 것 같아요. 아, 그때 제이홉도 다 가고 막 그래서 준비했다는 게 네. 그거구나. LA에서 네네네. 몇 곡을. 정규 앨범은 14곡인데요. 저희가 거기 세션에서 녹음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많은 곡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팝하니? 대중적이야? 저는 대중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겠어요. 아, 그래? 네. 좀 달라요. 기존에 했던 곡들이랑. 아예 결 자체가. 조금 더 약간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있고요. 조금 더 평양냉면 같은 곡도 있어요. 그리고 먹으면 눈물 나는 할머니가 해준 음식 같은 곡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너희를 되게 잘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벌써 2명을 만나봤는데, 아,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더 부담감 주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약간 아미가 돼서 아, 더 해라, 더 해라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예전에 스타였다면 네. 지금은 보면 자기들이 하나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발전시키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런 모습에서 되게 응원하게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새 앨범에도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없어? 난 카레 준비해 줄게. 네, 없어요. 아, 그래도 뭔가 좀 더 꺼내나 봐. 뭐 좀 특이한 거 없어? 아, 그건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뭐? 이번 앨범에 제이홉이 진짜 멋있어요. 그래? 진짜 멋있어요. 저 남 그렇게 칭찬 안 하거든요. 이 얘기가 들으니까 전 기준이 좀 꽤나 명확해서 어. 정말 못한 건 못했다고 해요. 근데 진짜 잘해요. 뭐 어떤 부분이 딱 있어? 그냥 형이 정말 레벨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퍼포먼스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송라이팅을 했을 때 그런 감사합니다. 얘기를 계속 하란 뜻이야. 아, 네, 그랬어요. 멋있어. 네. 그 꽃은 다 코카콜라에서 보내준 거야. 어때? 이쁘네요. 너 요즘 그 이사 가서 그 식물에 좀 관심이 생긴 거 아니야? 네, 이거 혹시 이거는 파인애플인가요? 이거는 그래스트리. 너희 집에서는 저희 집 식물 보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커튼을 그렇게 쳐놓으면 안 돼. 아, 그래서 나갈 때 커튼도 열어놔? 열고 환기도 좀 시켜주고 서큘레이터가 있어요. 서큘레이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로 안 된다고 안 돼. 하더라고요. 방마다, 그러니까 식물 하나마다 있는 게 좋고, 안 그러면 선풍기. 그러면은 사실 저는 제 집 컨셉이 다 깨지거든요. 그렇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지. 저도 제 인생에서 식물이 이렇게 좀 키우기 힘든 존재인지 이제 알았어요. 한번 키워보고 나니까. 어려워. 내가 봤을 때 거실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게 한 방에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좀 키우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치? 바빠요, 좀. 맞아, 바빠. 제가 원래 20대 때 분리불안이 좀 있었는데 혼자 있는 걸 싫어해서 그냥 자꾸 친구들 데리고 오고 했는데 이제는 좀 친구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혼자 식물 키우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되게 성격이 비슷하다. 거기 벌써 우식이랑 다 왔었잖아, 여기. 네, 맞아요. 니네 셋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 느긋하고. 아, 그쵸. 느리죠. 그래서 예능을 같이 했었던 건가, 서진이네를? 아니요, 그것보다는 그냥 너의 첫 예능이었니, 그게? 개인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갔을 때 어땠어? 정말 많이 봐주셔가지고 제 이름도 거기에서 어르신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방탄의 그냥 하나였다면 지금은 그 서신에 나온 방탄의 비
이렇게 수식어가 하나 붙은. 어. 그러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근데 힘들었대네. 촬영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정말 일하다 온 것 같아요. 아, 식당에서 일한 것 같은. 네, 저도 그 식당에서의 그 일할 때 그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다 머리 부딪혀가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좀 잘할 수 있어요. 최근에 또 그 봉골레 파스타도 해 먹었고요, 혼자. 거짓말. 내가 그날 보고 봉골레 먹었어? 네, 그 일단은 마늘을 봉골레는 그 해산물이 원래 있었어. 알리오 올리오인데 어. 그거 바지락으로 했고요. 대체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마늘, 다진 마늘과 맞아. 썬 마늘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올리브 오일과 와인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좀 졸인 다음에 바지락을 좀 넣어서 바지락 입이 좀 열리게까지 그렇지. 좀 이렇게 졸이고 그럼 또 바지락을 다 빼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뭐 무슨 고추였는데 하여튼 뭐 그거 하고 슥슥슥 하고 해서 해 먹었어. 네. 야, 거기서부터야 시작은. 그리고 굴간장을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굴간장? 네, 맛이 괜찮더라고요. 되게 뿌듯했겠어. 네. 아이고. 잠깐만. 너 챗 GPT 써? 챗 GPT요? 어. 네.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질문한 게 뭐야? 저요?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봐. 저 그 아마드 자말 트리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봐. 뭐 이런 거. 저는 챗 GPT를 많이 해서 아, 그래? 뭐 아마드 자말 트리오는 재즈 역사에서 침묵과 여백까지 음악으로 만든 그룹이라고 불릴 만큼 독창적인 미학을 구축한 전설적인 피아노 트리오입니다. 그냥 제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얘한테 얘기하면은 많이 알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그런 거 알아갈 때 기분 좋잖아. 네, 하나하나씩 알아갈 때 감사합니다. 스지카레인데 이게 뭐냐, 소힘줄처럼. 힘줄처럼 달려라. 어떤 거 한번 먹어봐. 네. 저는 요즘에 맛집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혼자 아니면 뭐 멤버랑 아니면은 매니저님이랑 같이 맛집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근래 먹었던 카레 중에 제일 맛있어요. 고맙다. 거기도 나름 한 가닥 하는데 전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집이네. 네, 맛집이에요. 진짜 맛집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 코카콜라랑 합이 명품이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좋아하겠다. 이 모델로서 가장 완벽한, 너무 잘 어울려. 약간 매콤하니까 또 잘 어울려. 맞아요. 그리고 코카콜라는 사실 저랑 너무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어가지고 가장 행복했던 거는 코카콜라를 집에 보내주세요. 그 행복이 제가 계속 모델을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혹시 저희 외할머니표 김치 한 번만 먹을 수 있나요? 이게 김장이냐? 네, 그리고 그 다 드시고 어. 김치통은 나중에 주셔야 돼요. 아, 저거는 김치를 드린 거니까. 저희가 김치통이 저희 집에 별로 없어요. 아, 야, 꼭 줄게.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다시 돌려줄 때 과일 넣어서 먹는 거 알아? 한번 먹어볼게. 네. 할머님이 농사도 지시니? 네. 이 배추가 대박이야. 약간 향이, 너 내가 이거 가져가.
이거 동백인데 오늘 보내주신 건데 백동백. 가져가. 니네 신발장 위에 올려놓으면. 아, 그러네요. 야, 키울 게 하나 더 늘었네. 아, 근데 너무 이쁜데요? 그치. 근데 이거 다 핀 거 아니죠? 아, 좀 더 피겠지? 저것도 좀 더. 여기 몽골 잡힌 여기도 것들이 피네. 피겠지? 좀 해 쪽에 놔둬. 아, 네, 알겠습니다. 생각나겠다. 어머님이 이렇게 갖다 주셔. 네.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왜 너 연습생 때 12시간 차 타고 오셔서 30분 너 보고 간 얘기 듣고 되게 이렇게 찡했거든. 어떻게 아세요? 저희 엄마 아빠가 와서 그거 얘기해 주고 가셨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셨지? 너 힘들 때 너는 괜찮은 척 오늘 했지만 울고 그랬다는 얘기까지 내가. 제가 기억나는 가장 큰 울음이 그때였어요. 이게 부모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에 약간 되게 맞아.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사실 엄마 아빠도 아닌 티를 내세요, 웃으면서. 근데 이제 거제도에서 서울까지가 뭐 막히면 8시간 걸리고 빠르면 한 6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안무 연습 중이었어 가지고, 근데 또 안무 연습 중에는 얼굴을 보는 거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멤버들한테 제가. 그래서 안무 연습에만 집중을 해야 될 때였어 가지고, 아무리 부모님이 오시더라도 연습은 할 거는 해야 됐었던 거라서 그냥 딱 30분도 아니고 10분만, 잠시 쉴 때 10분만 엄마 아빠 보러 그렇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엄마 아빠가 빵이랑 바나나 우유 이런 거 가득 사서 멤버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얘기해 주시고, 엄마 아빠가 웃으면서 차를 탔는데 그때 저는 그냥 눈물 났지. 조금 눈물 났어요. 근데 끝나고 고마워 아빠, 고마워 엄마라고 감사 인사를 전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아빠가 목소리가 엄청 쉰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어가지고 아, 울었구나 해서 저도 그때 전화 끊고 엄청 울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딱 지나고 지금의 시간에서 또 보면 얼마나 또 아름답고 그렇죠. 또 이 음식을 먹고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아, 그러세요? 나는 음식, 그다음에 뭐 음악, 그때 들었던 음악, 음식 이런 것들이 왜 확 그 시간으로 데려가 주잖아. 저는 매일 먹어가지고 생각해 요즘에. 네, 오늘 나와줘서 고맙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 저희 이제 열심히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연습 1시간씩 좀 늘려서 해줘. 지금도 꽤나 많긴 해요. 가. 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어. 다음에 어. 김치통 주실 때 한잔 알았어. 김치통 줄 때 네. 한잔 하자. 그다음에 혹시 못 보면 공연. 좋아. 공연? 공연은 내가 아직 좀 남아 있구나. 시간 되시면 오케이. 제가 바로 초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